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시청에서 서울 인권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인권 컨퍼런스로 지난해 광화문 촛불 집회와 도시 인권 등을 평가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광장 민주주의와 인권에서는 촛불 집회 1주년을 맞아 국내외 집회 참가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이를 인권 관점에서 되짚어보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촛불 집회는 총 23차례에 걸쳐 1,700만 명의 시민이 모여 다양한 의제를 끌어내고 논의하는 민주주의 광장이 됐다고 컨퍼런스는 평가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차별 없는 인권 도시로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를 위한 일본, 홍콩 등 해외 모범 사례를 살펴봅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 대표 관문인 동대구 벤처밸리 일대를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소통과 교류 공간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앞으로 공사비 48억 원을 투입해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구시는 동대구 벤처밸리 구간에 창업 청년들의 소통 공간 조성 및 경관 개선으로 벤처밸리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목 등을 설치해 밤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포켓 공원과 데크 쉼터 및 벽천 조성 등을 통해 보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 벤처밸리의 공공기관 건물 및 보행로에 특화 조명을 설치하고 대구 관문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16일 문수 컨벤션에서 김기현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하반기 정책자문단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7년 시정 성과 및 역점 시책 등 시정 현안 사항 보고와 2018년도 시정 발전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2017년도 주요 시책은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도시 구현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환경 도시 조성 등입니다. 특히 시는 청년 일자리,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계획과 연동하는 지역 발전 전략은 2018년도 시정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책자문단은 시의 주요 정책 수립은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16일 시청에서 2017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수여 및 매출의 탑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대전시는 1998년부터 매년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금년에는 총 51개 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시작한 매출의 탑 시상은 연 매출 각 100억 원, 1,000억 원 이상을 최초로 돌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대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시상식이며 올해 총 20개 기업에게 수여했습니다. 최대 매출의 탑 수상의 영예는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실리콘웍스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수상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과 매출의 탑 수상기업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시 3%의 이자 차익 등은 물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및 기업 홍보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 관련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6일 세롬동, 다정동, 나성동을 포함한 세롬동 주민센터를 개청했습니다. 2개 담당 12명의 직원이 배치되는 세롬동 주민센터는 세롬 종합복지센터에 임시로 입주한 뒤 내년 3월 세롬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준공과 함께 이전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이동 민원실을 운영해왔지만 계속되는 인구 유입과 행정 수요 급증으로 인해 임시청사의 세롬동 주민센터를 개청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는 세롬 종합복지센터 내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 주민 밀착형 현장 행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자체명을 브랜드로 활용해 모바일 지갑을 통한 도정 홍보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SK플래닛의 모바일 지갑 서비스 실업 월렛과 손잡고 브랜드카드 경기도를 지난 13일 선보였습니다. 경기도 브랜드카드를 통해 주요 정책과 행정 서비스, 기타 혜택 정보를 알려주고 나아가 31개 시군의 다양한 관광, 문화축제 등 지역 소식 소개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브랜드카드는 실업 월렛의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SK플래닛 서비스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타깃 마케팅이 가능해지면서 홍보활동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 택시를 이용토록 하는 업무용 택시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제주도 택시 운송사업조합 등과 업무용 택시 운영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 제도의 운영은 23일부터 이루어지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위해 출장을 가야 할 때 관용차 대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요금은 택시 전용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제주도가 카드 결제비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2억 4천만 원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관용차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나 면허가 없는 경우 등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별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저출산 전담팀을 두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 계획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설치와 지방의회별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중앙, 지방 간 대응 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고 위원회 내에 지역 분과를 설치해 지역의 의견이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 시행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 광고의 내진 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 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가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